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원익홀딩스 하락이 지속되는데요. 자, 이렇게 42,9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분명 강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아쉽게도 버텨내진 못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 오늘의 이 봉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자, 우리 원익홀딩스는 요 근래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먼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은 이 직전의 구간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때도 보시면 5일선을 단번에 이탈시키고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야금야금 올라왔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패턴을 지금 구간에 대입을 시켰을 때 이게 끝났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아직 11선과의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11선은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조금은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점 정도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고 있는 게 분명 맞기 때문에 쉽게 꺾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은 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털리지 마세요. 자, 오늘 역시 기존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 신규 진입자분들의 대응 전략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전에 우리는 이 원초적인 것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단순히 이 지주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원익그룹 전체 시너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제는 다르죠. 원익그룹 자체가 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재부터 부품, 장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밸류체인들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원익홀딩스가 더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원익홀딩스 같은 이러한 지주사들은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될수록 지주사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로봇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이 원익 로보틱스입니다. 얘는 이제 비상장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의 로봇파를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로봇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분명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야심찬 포부, 원익 로보틱스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익홀딩스는 원익 IPS와 원익 QNC도 지주사로 두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쪽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삼성전자와 엮여 있죠. 바로 원익 IPS, 삼성전자의 최첨단 공정 수혜주로 실적 컨센서스가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업인 이 반도체 부문에서도 원익홀딩스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극심한 저평가 구간인데요. 자, 그동안 원익홀딩스는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나도 낮은 저평가 구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원익이 보유한 이 원익홀딩스의 지분 가치는 무려 이렇게 1조가 넘죠? 그런데 아직도 이 원익의 시가총액은 2천억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대중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이 원익홀딩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역시 정답지는 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 코스닥이 비교적 약세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묵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이 지금처럼 회복이 되었을 때 원익홀딩스는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우리는 미리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의 장은 가는 놈들만이 더 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지금 구간이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5일 어제 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월 6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어젯밤 요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바로 의료기기 테마입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죠.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드디어 반등이 나왔던 이 봉, 거래량이 다시 실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다시 실리다 보니까 직전의 구간을 회귀하지 않고 120일 장기평선을 어제 분명히 지켜냈었어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이 멈춘 게 분명 맞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를 확인한 것이죠. 이것은 반등 확률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이슈, 이 결정적인 시진핑의 한마디.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손익비가 확실한 구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셀루메드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마냥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분명 변동성이 동반되면서 빠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간 역시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셀루메드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상한가 바로 직행. 여러분들 시가 2% 띄우고 꽉 채워서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구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이 45,000원 부근 어제 체결이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2차 매수 구간은 이제 여기 41,000원 부근이 될 겁니다. 이제 11선이 올라와주면 중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장은 여러분들 요 가격을 좀 주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기다림과 동시에 배팅 구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제 월요일의 미장은 그래도 상승이 나와 주었었는데요. 지금 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교적 약세장을 좀 지나가고 있죠. 자, 오늘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무려 4,46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950포인트고요. 굉장히 강하죠. 이게 저는 지금 장에 좀 포인트라고 봐요. 가는 놈들만이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인데 이제 요 캐비넷이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것만 나오면 우리한테는 이제 남은 1월 증시를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수요일장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물론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의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요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현재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우리한테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분명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혼란스럽겠지만 어지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석주였습니다.